51페이지에 그 개념 확인 문제 옆에 용어 좀 볼게요. 진공 방정 간에 고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는 빛,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빛,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음극선이라 불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극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한 원자의 구성 입자, 이거 뭐예요? 톰슨이 뭐 발견했냐면은 전자 발견했죠. 그래서 이번엔 전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러더포드가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용어 3번 보고 있어요.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원자의 구성 입자는 원자 핵입니다. 그죠? 러더포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원자 핵의 구성 입자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불러줬습니다. 양성자. 그 다음에 5번에 원자 핵의 구성 입자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전기를 안 띠면 당연히 뭐예요? 중성자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다음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P 하세요. 그랬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다. 자, 음극선 자체가 전자가 움직이는 흐름이라 얘기할 수 있죠. 동그라미입니다. 2번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X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3번에 러더포드는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의 2배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중성자를 발견했다. 아니에요. 중성자를 발견했는 사람은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었죠. 체드윅. 베릴륨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이 중성자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왜 저만 나갔지? 잠깐만. 다시 들어왔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번 베릴륨의 원자 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방출되는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이게 뭐예요? 중성자를 발견했는 거죠. 가는 중성자예요. 금박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가지고,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가지고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을 하였다. 이거 뭐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 핵이겠죠. 그 다음에 진공 방정 간에 높은 전압을 걸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음극선의 성질을 관찰하였다. 자,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했는 거는 뭐를 발견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중성자, 나는 원자핵, 다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3번에 톰슨의 원자 모형은, 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공 모양의 물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가? 전자가 박혀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번에 나오는 저 모형이죠. 4번에 나오는 모형. 자, 그 다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를 발견했다고? 러더포드는 원자핵이죠.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에 그린 가는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고 나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 가에서 알파 입자가 A에 도달되는 원인, 그 원인이 되는 입자 A가 뭐냐면요, 지금 금박에 지금 부딪혔다가 반사돼서 되돌아왔거든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그 입자고 그 플러스를 띠고 있는 빛이잖아요. 걔가 반사돼서 되돌아왔다라는 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가 금속박에 있었다. 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원자 핵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에는 원자 핵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나의 원자 모형이 옳다고 할 때 가의 A에서 C 중에 알파 입자가 도달될 수 있는 위치,
도달될 수 있는 위치는 통과를 했는 부분이 되니까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쌤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응?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몇 페이지 피시냐면 54페이지 필게요. 54페이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용어의 1번 보겠습니다. 용어의 1번 보시면 기역 뭐예요? 질량비라 그랬는데 양성자랑 중성자 둘 다 1이 돼야 되겠죠. 기역도 1이고요. 니은 전하량이 있어요, 없어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 전하량이 없죠. 그래서 0입니다. 0.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비가 거의 같다. 1대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1837개. 1837개가 모여야지 이 중성자나 양성자 한 개의 질량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원자 번호가 정답이 됩니다.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로 정하는 거죠. 이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다. 전자수. 이 원자 번호라고 했는데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원자 번호대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누가요?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배울 부분입니다. 3번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값. 이건 뭐예요? 질량수죠. 질량수. 그 다음에 4번 어떤 원소를 X 그 위에는 BA로 나타낼 때 B는 그 원자의 질량수이고 중성자의 수는 B-A다. 자, 요거 까먹었을까봐 잠깐 다시 한번 적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식을 적어가지고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 원소 기호를 적을 때 X라는 원소가 있다면 이쪽엔 뭐 써준다 그랬죠? 질량수 써준다 그랬죠. 질량수. 이쪽엔 뭐 써준다 그랬어요? 원자 번호 써준다 그랬죠. 위에는 질량수, 밑에는 원자 번호. 이쪽에는 뭐 써준다 그랬어요?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이온수 적어준다 그랬고요. 이온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개수 적어준다 그랬잖아요. 개수.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잠깐 복습을 또 해보면 질량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해줬는 게 질량수가 됐었죠. 다 기억나시죠? 질량수란 양성자의 개수에 중성자를 더해줬는 거다.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줬는 거다. 그리고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매긴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가 원자 번호라고 그랬고 중성 원자의 경우에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중성 원자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 번호를 봤을 때 원자 번호가 뭐 6번이다. 그리고 질량수가 12다. 이래버리면 중성자의 개수는 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쌤이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줬는 거기 때문에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를 빼는 게 중성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
그 5번이죠. 5번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 원자 번호가 같다 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질량수가 왜 달라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중성자의 개수는 다른데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 해가지고 이 질량값이 다른 원소를 갖다 우리가 동위원소라 불러줬습니다. 동위원소.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표 하세요. 그랬습니다. 1번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매우 크다. 자,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이 원자를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원자 전체에서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도 작고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도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놈 자체가 거의 빈 공간이라는 거. 자, X가 되겠고요. 2번 원자 핵의 전하량은 중성자 수에 영향을 받는다. 자, 중성자는 전하량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중성자라고 하는 놈은 전하량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자 핵의 전하량에는 영향을 끼쳐주지 않습니다.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맞죠? 1837개가 모여야지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수를 매길 때에도 전자의 개수는 빼주죠. 전자의 개수는 빼고 양성자 수랑 중성자의 수를 합을 구하여 가지고 질량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원자 번호가 6번인 원소의 양성자의 수는 6이다.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니까. 니은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는 같다? 아닙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놈은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원자에게 이 양성자만 존재하게 되면은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런 반발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성자죠.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대빵 많으면, 즉 원자 번호가 한 20번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1대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기에는 반발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중성자의 개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니은의 모든 원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같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디귿이죠. 디귿 원자 번호가 11번인 원소 나트륨의 이온인 Na 플러스의 전자의 수는 10이다. 자, 보세요. 중성 원자의 경우에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 그랬죠. 근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한 개 버린 형태입니다. 자, 이것도 쌤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즉 가운데 플러스 가운데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가 있어요. 그럼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중성 원자의 경우에 11개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합이 10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한 개의 전자가 남게 됩니다. 근데 8전자의 법칙이라고 해서 쌤이 8개가 안 되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8개가 되지 않으면은 원자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8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게 낫겠어요? 즉 7개를 얻는 게 낫겠어요?
얘를 한 개 버리고 두 번째 껍질을 최외곽 껍질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전자 한 개 버리는 게 더 쉽다고요. 그래서 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양성자의 개수는 11개인데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10개가 되죠. 합이 플러스 1이 남잖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자를 적을 때 오른쪽 상단 부분에 이온수 적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남기 때문에 1 플러스인데 1은 생략하고 그냥 플러스만 적어주는 거예요. 플러스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디귿 보시면 원자 번호가 11번인 원소 나트륨의 이온인 Na 플러스의 전자수는 10이다. 맞죠? 전자를 한 개 버렸으니까 10이 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은 탄소와 질소를 원자에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해 다음 값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양성자의 수는 누가 더 많아요? 가는 양성자가 6개 그리고 즉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7개 원자 번호가 7번이죠. 그러니까 나가 더 많겠죠. 그래서 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질량수는 보니까 적혀져 있잖아요. 14라고. 질량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중성자의 개수가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가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똑같아질 수 있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4번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에서 C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이다 그랬어요. 지금 A, B, C 전부 다 어때요? 양성자,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은 동위원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네요. 니은 B와 C는 원자 번호가 같다. 원자 번호는 우리가 뭘 가지고 매겼는데요?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매겼잖아요.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니은도 맞는 말이 되네요. B와 C는 원자 번호가 같네요. 디귿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질량이라고 하는 놈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니까 질량수는 당연히 C가 제일 큰 게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페이지 58페이지 볼게요. 자, 1번 원자 핵에서 양성자 사이에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중성자가 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중성자가 이를 완화시켜준다. 2번 가벼운 원자 핵이 결합하여서 무거운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줬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3번 원자 핵이 불안정해서 방사선을 내며 다른 종류의 안정한 원자 핵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방사선 붕괴라 불러주죠. 방사선 붕괴. 자, 그 다음에 4번에 우주는 밀도와 에너지가 매우 큰 한 점에서 대폭발하여 가지고 팽창하여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 빅뱅 이론이죠. 빅뱅 혹은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여서 원자 핵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아니라 강한 핵력이죠. 강한 핵력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양성자들끼리도 붙어 있는 거고요. 그 강한 핵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옆으로 벌어져갖고 내 손도 되게 뚱뚱해 보이네. 손 원래 되게 예쁜 거 알죠? 어쨌든 자, 그 4가지 뭐예요? 강한 핵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우리가 강력, 양력이라고도 불러주죠.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이 중력,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센 게 강한 핵력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약한 핵력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2번 볼게요. 원자핵의 안정성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원자핵의 안정성은 양성자 전자 수의 비율이 아니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X가 되겠습니다. 3번 방사선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 입자나 에너지가 방출된다. 예. 방사선 원소가 붕괴되면 입자가 방출되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나 핵폭탄 같은 걸 만들죠. 자, 4번에 핵 반응으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핵 반응으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예요. 다른 반응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그라미네요. XXOO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이제 좀 들어왔네. 어? 야, 러브 LETTE 러블레띠? 이거 왜 아이디가 두 개야? 사람이 왜 두 명이나 들어와 있지? 그래, 혜진이. 아, 깜짝 놀랐네. 난 네가 두 명인 줄 알았다. 자, 뭐 계속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전화가 저번 주에 왔었어요. 저번 주에 왔었나? 아무튼 전화가 왔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쌤 건강검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건강검진에서 거기 뭐 간 수치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이에 비해 너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재검하러 오라 하는 거야. 그래서 쌤 내일 아침에 그 재검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번 주에 연락을 그렇게 받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걱정되는 거야. 쌤 그 헬스를 3개월 씩 끊어놓고 한 2주인가 가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반 정도 계속 안 가고 있었거든. 근데 괜히 걱정돼서 쌤 이번 주에 헬스 완전 열심히 갔어요. 완전 열심히. 사람이 그래요. 항상 일이 닥쳤을 때 이제 막 해결을 하기 시작하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데 이 쌤이 일이 닥치자마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그 체형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살을 빼면은 보기가 싫을 것 같다. 그 매력이 없어질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살을 빼면 니들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생겼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 그거 알고 다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2번이죠. 2번. 다음은 두 개의 원자핵이 그래, 저기 현민아 훌륭한 선택이다. 그 자살하는 거 나쁜 선택이 아니라 훌륭한 선택이다. 쪼리 누구야? 쪼리 누구예요? 방금 들어온 쪼리님 누구시죠? 쪼리 이상 대답 안 할래? 쪼리 누구예요? 아, 민철이구나. 아유, 민철아 반갑다. 민철아 니 그 책 샀나? 책 사고 들었나? 오늘 문제풀이 해갖고 책 있어야 되는데. 책 샀어? 그 뭐 중요한 건 판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일단은 같이 볼게요. 자, 페이지 58페이지 2번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원자핵이 결합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그 입자를 쓰세요 그랬어요. 수소하고 뭐가 합쳐져야지 헬륨이 되죠? 자, 잠시만.
헬륨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있었죠. 제일 처음에 그 그러니까 중수소라고 해가지고 수소긴 수소인데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 한 개를 갖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를 가져서 질량수가 2인 중수소가 있습니다. 이 중수소에 먼저 양성자가 달라붙냐 혹은 중성자가 달라붙냐에 따라서 반응이 두 방향으로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이 중수소의 양성자가 먼저 달라붙게 되면은 일단 양성자가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칠판 뒤에 쓰레기가 보여요? 참. 아이 참. 그래 이거 쌤 뭐 내일 치울 거야. 내일 치울 거예요. 내일. 아이 참. 야 그냥 보세요.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그래. 자 이제 됐다. 안 보인다. 자 됐다. 이제 안 보인다. 아 참 그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자 이렇게 중수소가 있어요. 중수소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가 한 개 있어가지고 질량수가 2인 원자 번호는 1번 즉 양성자는 한 개인데 중성자가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질량수가 2인 중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수소에 양성자가 먼저 달라붙냐 아니면 중성자가 먼저 달라붙냐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이 나눠지게 되는데 양성자가 먼저 달라붙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헬륨이 되죠. 양성자 두 개면 원자 번호가 2번이 돼야 되니까 헬륨이 되고 근데 질량수는 3이죠. 이렇게 되버리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왜냐면 중성자가 이 원자 핵의 반발력을 없애주기 위해선 적어도 1대1의 비율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예요. 그래서 빠르게 누구랑 결합을 해줘야 되냐면은 바로 중성자 1개와 마저 결합을 해서 질량수가 4고 원자 번호가 2번인 안정한 형태의 헬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먼저 결합할 경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수소죠. 양성자는 1개밖에 없으니까 중성자가 더 플러스 되면은 질량수는 3이 되죠. 이런 수소를 우리가 삼중수소라 불러줬었죠. 이 삼중수소에 양성자가 한 개 더 달라붙으면 질량수가 4고 이 원자 번호가 2번엔 안전한 형태의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아이 굉장히 뻘쭘하네. 쌤 쓰레기 내일 치울 거예요. 쓰레기 내일 치울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참. 아이 카메라를 괜히 만져가지고. 자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성자가 두 개인데 이 양성자가 한 개인 즉 이번에 1번에 보시면 삼중수소가 있죠. 그럼 여기엔 양성자가 한 개 더 달라붙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양성자 한 개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양성자가 한 개니까 일단은 그냥 수소죠. 양성자가 한 개니까 그냥 일단 수소예요. 수소인데 양성자가 한 개니까 질량수가 1이고 그 다음 원자 번호가 1번이고 그리고 질량수도 1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번에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탄소인데 질량수가 10이고 원자 번호가 6인 탄소예요. 질량수가 10이고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합쳐져 갖고 산소가 된대요. 그럼 산소의 질량수는 얼마예요? 자, 쌤이 좀 적어 가지고 다시 나타를 내 보면은 탄소가 있는데 질량수가 10이고 원자 번호가 6번이죠. 여기에 어떤 애랑 결합을 하면은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만들어진대요. 그죠? 원자 번호가 16번이네요. sorry. 아, 참, 질량수가 16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은 보시면 양성자가 두 개가 더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양성자는 두 개예요. 양성자가 두 개라면 당연히 누굽니까? 헬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양성자가 두 개가 됐을 경우에는 14가 돼야 되는데 16이 됐다라는 건 중성자도 두 개 더 플러스 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중성자가 두 개 더 플러스 됐고 양성자도 두 개 있으니까 총 질량수는 4가 돼야 되겠죠. 질량수가 4인 헬륨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질량수가 4인 헬륨.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씨. 시안칼. 됐어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원소 기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현민아, 니 왜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신경 쓰이고 확다 막 집아 아플라 막 다 때리 빠플라 그지 같은 새끼가. 이씨. 안 그래도 저 쓰레기 들켜 기분도 더러워 죽겠는데 확 막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볼게요. 3번입니다. 3번에 1번. 기본 입자인 전자와 쿼크가 결합하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다. 자, 쿼크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들끼리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X가 정답이 돼야 되고요. 2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서 중수소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자, 요건 동그라미죠.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 한 개가 합쳐질 경우에 중수소라고 불러준다고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빅뱅 우주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죠?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핵이 되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줍니다. 수소 4개가 결합되어서 헬륨 1개를 만드는 거죠. 자, 동그라미입니다. 4번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 산소 등을 걸쳐서 우라늄 원자핵까지 생성된다. 별 내부에서는요, 어디까지만 만들어지냐면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이 철까지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우리가 초고성이라 불러요. 초고성 단계에서 이 더 큰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이 터져야 돼요. 즉 초신성 단계로 넘어가줘야 돼요. 우리가 초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이 초신성 폭발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 엄청난 양의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발견된 원소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거든요. 그래서 4번의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별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는 가벼운 원소들의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가벼운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요. X점.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핵 전하량
핵 전하량 어떻게 됩니까? 가, 나 둘 다 양성자가 한 개씩 있으니까 전하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와 나는 전하량이 같습니다. 2번 원자 핵의 질량. 원자 핵의 질량은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중성자를 한 개 더 가진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5번에 다음 보기 원소 중에 별의 내부에서 원자 핵이 생성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별 내부에서 원자 핵이 생성되는 건 쌤이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빅뱅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양성자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포함이 안 되고 니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죠. 탄수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라늄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은 이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 단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비읍이 돼야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자, 그 다음 오른쪽에 59페이지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1번 좀 빠른 스피드로 볼게요. 쌤이 오늘 생각했던 것까지 지금 못 나가가지고 좀 빨리 볼게요. 1번 다음 음극선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가에서 다루 고르세요. 자,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선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두 번째,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그리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바람개비를 앞에 설치해놓고 음극선을 쐈을 때 바람개비가 이 돌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 정답이 되겠죠.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움직이면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 정답이 되겠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자를 만든다는 건 장애물을 못 지나간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직진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됩니다. 2번 이 실험 결과 톰슨이 알아낸 게 뭔데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 게 바로 전자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전자입니다. 그리고 3번에 실험 결과 근거해서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으로 옳은 것. 톰슨이 제시한 원자 모형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 마이너스가 박혀져 있는 푸딩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푸딩 모형을 찾아주시면 2번이죠. 플러스를 띠고 있는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가 처박혀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료 2번 보겠습니다. 대표자료 2번에 1번 이거 무슨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자, 이 다음은 이 실험 결과로 러더포드가 알아낸 원자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질량이 매우 큰 누가 있다? 원자 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왜?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 게 뭐야? 원자 핵이잖아. 그죠? 자, 2번에 보겠습니다. 1번 실험 결과 극소수의 알파 입자만 금박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금박을 다 통과해요. 왜?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빈 공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통과해요. X입니다. 자, 2번에 실험 결과 대부분 알파 입자가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온다. 대부분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애들만 튕겨져 나오죠. 원자 핵이 있는 부분에서만. 그래서 3번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톰슨의 원자 모형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죠. 그 새끼는 전자밖에 못 발견했으니까 원자 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있다라는 실험은 설명할 수 없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X 동그라미가 정답이 되겠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가지고 1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C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 하세요. 그랬습니다. 1번 B는 A 양이온이다. 자, B 보세요. A 보시면 양성자 3개고 전자도 3개죠. B 보시면 양성자는 3개인데 젠장할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1개 버렸다라는 거죠. 전자를 1개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양성자의 개수가 많고 즉 플러스의 성질이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이온이 돼야 되겠죠. 즉 1번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하를 띠는 입자는 B와 C이다. 자, C도 지금 양성자가 3개인데 전자가 2개니까 플러스의 전하를 띄고 있겠네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3번 B와 C의 질량수의 B는 4대 5이다. 지랄똥 싸고 있죠. B는 지금 안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죠. 다 합치면 합이 6이죠. 질량수가 6이에요. B는. 근데 C는 질량수가 얼마예요? 7이잖아요. 그럼 6대 7이라 그래야 되지.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와 C의 중성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르세요. 기억 중성 원자입니다. 원자량이 같다. A와 C의 중성 원자의 원자량은 같다. 원자량이 뭔데요? 원자량이. 잠시만요. 원자량이라고 하면 질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A는 양성자 3개에 중성자 3개, C는 양성자 3개에 중성자가 4개거든요. 그럼 당연히 질량이 안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원자 번호가 다 같다. A와 C는 당연히 원자 번호는 같죠. 양성자의 개수를 매기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물리적 성질이 같다가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물리적 성질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질량이 들어갑니다. 질량이. 질량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는 항상 같다 그랬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양성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훨씬 더 좀 많아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반발력을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그 대표자료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A에서 D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짝지으세요 그랬어요.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중성자니까 B가 돼야 되겠죠. A가 양성자고 B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A고요.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C가 돼야 되겠죠. C가 뭔데요? 중수소잖아. 중수소. 질량수가 인.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붙어있는 중수소. 리을은 D가 돼야 되겠습니다. 삼중수소죠. 삼중수소. 질량수가 3. 즉 중성자가 2개 붙어있는, 양성자가 1개, 중성자가 2개 붙어있는. 자, 그 다음 2번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걸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표. 1번 A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A가 양성자인데 무슨 전하를 띠지 않아? 플러스 1을 띠지. X입니다. 2번 B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B는 지금 중성자인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X죠. 자, 3번 C와 D는 동위 원소의 원자 핵이다. 맞죠?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똑같이 수소입니다. 즉 동위 원소라는 거죠.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를 뿐입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4번에 핵 전하량은 그 질량수가 3인 헬륨이 D의 2배이다. 자, D는 핵 전하량이 얼마예요? D는 핵 전하량이 1이에요. 양성자가 1개니까. 근데 지금 질량수가 3인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 있거든요. 그러면 전하량은 2예요. 2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네요. 자, 3번. 다음 입자들을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쿼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쿼크들끼리 결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지죠. 헬륨 원자 핵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원자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라면 가나라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라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기 10분 좀 더 써도 될까요, 쌤이? 10분 정도 좀 더 써도 돼요? 여보세요? 그러지 말까요? 그렇지, 민철아. 민철아, 내가 네가 보고 싶었다. 민철아.
이렇게 나의 말에 동의를 해주는 네가 보고 싶었다고. 아, 참. 그러면 쌤이 최대한 빨리 풀어볼게요. 10분 더 안으로 당겨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니에요. 쌤 오늘 그 10시까지 11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우리 주말에 수업 시간에 쭉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주말에 쭉 풀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 민철아, 앞으로 그 책 사가지고 계속 들어오면 된대. 하고 그 수업 들으려면 주말에 수업 신청해서 들으면 되고. 어쨌든 원래 평일 날에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안 하거든. 근데 쌤이 평일날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버려갖고 문제풀이랑 좀 진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번 주만 좀 수업을 좀 하는 거지. 그래.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도 학교 갔다 오고 피곤한데 수업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씻고 자세요. 여러분 잘 자요.